이건 일종의 임시 채널입니다. 요즘 서울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도시마을 마방뱅크 사업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연히 알게 돼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것과 국민 세금의 쓰임에 대해서 든 이런저런 생각을 약간의 기록이라도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왕 만든 채널이라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제목과 주제를 바꿔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소하게 들리실 마방뱅크에 대해 언론을 인용하자면 빈집을 민박시설로 서울 중구 도시마을 마방뱅크 추진이란 제목으로, 내용은 서울 중구가 빈집을 도시 민박시설로 활용하는 도시마을 마방뱅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마을 마방뱅크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사업단이 마을에 방치된 빈방이나 빈집을 수리해 도시 민박시설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지역 고유 관광 콘텐츠를 더해 마을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구는 이를 위해 시비 포함 1억 5,300만 원을 올해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마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전문가, 주민활동가 등 14명으로 꾸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중구와 중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이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발굴한 관광 쇼핑 자원을 활용한 홈스테이 여행사업 모델 개발을 발전시킨 것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에 구성한 마을사업단이 협동조합을 거쳐 마을기업 등으로 성장해 사업을 이끌게 된다며 애물단지 빈집이 마을 일자리 창출 및 도시 재생을 선순환시키는 마중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고은 기자, 2019년 3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빈집을 수리해서 도시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여기에 지역 고유의 관광 기반 상품을 더해서 마을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고, 여기에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 등 그 준비를 위한 비용과 교육 후에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금 집행자라면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물론 사업을 해본 사람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집행해 본 사람, 아닌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업 전 준비를 위한 비용과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위한 비용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잠깐 몇 초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 주체라면 혹은 구청장이라면 이런 경우에 몇 대 몇 정도의 배분이 적절하다 보고 그 틀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과 실제 자금 배분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서 준비 비용과 실제 추진 비용 몇 대 몇을 생각하셨나요? 50대 50? 70대 30? 아니면 설마 90대 10? 정답은 96대 4입니다. 어떤가요? 놀라셨나요? 혹시 비슷하게 맞추신 분 계신가요? 사전 지식 없이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다면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신기라면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묻고 싶어질 정도네요. 이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계획에는 집수리팀, 먹거리팀, 문화 컨텐츠 팀, 이건 그냥 문화 상품 팀 같은 걸로 해도 될 걸 왜 굳이 식민지스럽게 외국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처음 들은 것은 문화팀의 사업 추진비에 2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 사업에 1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이건 뭐지? 기사와 달리 예산이 깎였던 건가? 문화팀 말고 다른 팀에 혹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 큰 뜻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 그대로 책정되었고 다른 두 팀들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팀 합쳐 대략 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억 5,300만 원에 3.91%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4%에서 조금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 내역을 알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이런저런 항목을 불러주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담당과로 찾아오면 보여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찾아가서 열람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문서에 주르륵 나열된 숫자만 보고 단번에 그 자리에서 그 핵심을 알아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살펴보려면 응당 다른 사람들과도 찬찬히 내용을 공유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공개는 곤란한데 찾아오면 보여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문의 해소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린 보여줬다고 면피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인 걸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또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한 내용은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도 아니라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엄연히 주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내역을 주민이 볼 수 없다고요? 정보 공개 청구도 안 된다고요? 일단 현재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담당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사업단 팀장, 정확한 명칭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분과도 통화해서 설명을 들은 바를 대략 전하자면 강의를 하는 전문가 및 주민활동가들의 인건비와 교육 내용에 따라 장소 임대비 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항목에 대해서든 구체적인 숫자는 끝끝내 말씀 안 하셔서 그 금액이나 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임대비나 인건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활동가들에게 책정된 인건비가 많든 적든 간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문화팀이 거의 모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민이라는 공간은 3개 층에 걸쳐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곳을 구청에서 관할하기에 임대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임대비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을 두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 어느 공간을 얼마의 비용을 주고 임대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비 600만 원을 제외한 1억 4,700만 원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꼭 필요한 비용이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책정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업 추진비를 더 늘려서 준비 비용과 어느 정도라도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라와 지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없는 살림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인력들을 위한 비용의 96%를 쓰고 실제 주민들의 사업 추진비의 4%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쓴다고요? 이것마저도 팀이 셋으로 나눠져서 현재 담당 매니저 포함 6, 7명 정도가 강의를 듣고 있는 문화팀은 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으로 과연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준비하는데 1억 4,700만 원이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3개 팀 합쳐 600만 원. 이건 기사 내용처럼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챙겨주는 게 본 목적인 걸까요? 사회적 기업 팀장? 이라는 분에 의하면 인건비를 받는 활동가라는 분들도 거의 중구민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원래부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주민인 건지 아니면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양새를 위해 목적을 갖고 주민등록을 옮겨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 비용과 실제 사업 추진비의 96대 4라는 놀라운 비율은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따로 문의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양호 중구청장님 및 중구의회 여야 의원님들은 이런 사항을 다들 잘 알고 계신지 여타 주민분들은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 추진 계획이 종료되면 모두 다 공개될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 종료 후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라도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을 심의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과
인맥이나 이해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분들인 건지, 혹은 지금까지 정권이나 지자체장의 소속에 따라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거라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는 있지만 그들도 다음 순서의 혜택을 기대하면서 불투명한 흐름에 협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고들 들었는데, 그들에게도 거의 모두 상당 비율로 국민의 세금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혹시나 또 이상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이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정도로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처럼 쓸데없이 오지랖 넓히는 일반 국민분들이나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중구란 곳이 서울시 지자체들 중 특이하게도 주민들 소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중심가에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특성상 지자체 살림이 그리 가난한 축에는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중구라는 곳에서 1억 5,300만 원 정도의 돈은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무시할 만한 아주 미미한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강의 장소인 여민이 위치한 다산동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왔던 성곽길 마을버스, 도서관, 놀이터 이런 것들은 왜 진척이 없고 이렇게 예산이 쓰인 걸까요? 그냥 대충 모른 채 하고 네 일이나 신경 써 라거나, 혹은 거 대충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러냐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우연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집행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저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고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질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존재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과연 이 한 건만의 것일지 중구,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보조금이라 쓰고 국민 혈세라 읽어야 할 이것이 쓰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든 작든 모두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알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뭘 몰라서 오해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오해가 말끔하게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영상이나 댓글로라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혹시나 담당 공무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공무원 비리 관련 기사도 별로 못 본 듯한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 한 공무원들은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정해진 대로 민원인에 대응하는 게 보통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공개할 수 없고 공개 대상도 아니라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허용한 그 제도는 도대체 뭘까요? 국민 세금의 쓰임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제도를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용되는 형태가 보조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곳에 대한 투명함에 있어 예외가 있어야 할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아쉬웠던 건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지, 법이든 제도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통화 당시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추가 영상이나 댓글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19년 5월 9일 서울 중구청 대강당에서 2019년 마을사업 아이디어 발표대라는 게 열린다고 해서 참석으로 수업을 대체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설명도 없었고 아직 개개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가 없어서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 대회인가 의아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중구에서 기존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다른 팀들의 발표를 듣고 시상을 하는 행사의 관객 역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나름 소득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표한 10여 개 팀들 중 그래도 부족하나마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단 한 팀이었다는 거. 그 내용은 심하게 노후된 빈집을 5년간 무료로 임대해서 수리 후에 재임대로 수익을 얻는 내용의 팀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1등으로 뽑힌 팀을 포함해서 모두 듣는 내내 이건 사업이라는 외피를 두른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들 일색이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만,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당시 행사에 대한 기록이 중구청에 남아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복지라는 말만 나오면 거의 적폐처럼 몰아가는 보수 세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살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중의 비용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가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는 복지고 어디까지나 사업은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해야 할 내용을 사업이라고 포장할 이유가 무엇이고, 크든 적든 간에 이 부분에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넉넉하든 궁핍하든 간에 보조금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해서 스스로 돈 버는데 관심을 두는 성실한 일반 국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슴을 말이라 우기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일이 진나라가 망하는 전조를 들이운 지록위마의 고사처럼 복지에 외피를 씌워서 사업이라 부르고 그것으로 고용통계에 왜곡을 가져와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추하고 역겨웠던 역사도 함께 공존해서 애증이 교차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내 배우자, 아이, 부모와 형제, 친구들이 이 땅을 딛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오랫동안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 그뿐입니다. 짧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을 내용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